안녕하십니까, 하성규입니다. 이번 시간에 복고 커트는 보브 스타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보브라는 것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여자라면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한 수십 번 자르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브라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제가 복고 커트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커트를 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섹션은 정 가운데에서부터 센터 파트를 기준으로, 보브는 정 가운데에서 센터 파트를 잘라놔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을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 편의 섹션을 나눌 때는 이 부분에서 이 전체의 기장, 그러니까 이 멀티 섹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나누는 섹션, 전체의 느낌을 볼 수 있는 섹션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얼굴에서 중요한 이 페이스 라인의 이 기장을 설정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라인과, 그렇죠? 그 다음에 백을 연결해주는 이 탑 부분에 머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건가를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내부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제가 이 육각형의 섹션은 멀티 섹션이라고 정해 놨습니다. 이 육각형 섹션 하나를 가지고 머리를 자를 수 있는 작품은 한 100여 가지가 됩니다. 그만큼 섹션이라는 게 수직, 사선, 수평, 이 세 가지의 조화로서 모든 게 나눠지는데요. 그 섹션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있다면 머리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를 수도 있고 또 그걸 소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복구 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커트 실력도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양쪽에 지금 존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라인을 잡아줄 부분과, 그쵸, 그 다음에 볼륨이 될 부분에 존을 우선 나눠 놓고요. 이 상태에서 커트는 시작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이 어때요? 전체적인 느낌이 쭉 돌면서 전체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태의 라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커트는 우측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고객의 얼굴을 보면서, 거울 쪽에서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기장이 가장 잘 어울릴까? 그 다음에 어떤 느낌의 약간의 앞이 길어지게 자를까? 아니면 수평을 자를까? 앞이 짧아지게 자를까? 그런 이미지에 따라 약간 달라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이 약간 길어 보이는 보브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앞이 약간 길어 보이는 보브를 자르려면 첫 번째, 이 머리가 얼굴 쪽에서 눈썹 바깥쪽으로, 뒤쪽으로 향해서 뒤쪽으로 약간 잡아당겨져야 됩니다. 잡아당겨진 상태에서 지금 저는 귀에서 손가락 4개 정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잡았습니다. 일단 올라갈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장이 잘렸죠? 그 기장에서 이 귀 뒤의 머리와 내가 금방 잘랐던 그 머리를 같이 잡습니다. 같이 잡고 머리를 같이 뒤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브는 항상 커트가 끝났을 때 2cm 정도 더 업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준이 정확해지고 스타일도 정확하게 나와줍니다. 지금 머리가 돌면서, 그렇죠? 돌면서 그대로 잘라주고 있습니다. 라인을 자를 때는 욕심내지 마시고요. 정확한 이 라인은 겉머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브라는 것은 짧은 보브가 있고 긴 보브가 있는데, 이 보브 정도는 긴 거와 짧은 거에 딱 중간 정도 되는, 가장 많이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하고 많이 활용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반대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반대쪽을 자를 때도 마찬가지로 이 기장을 내렸을 때요, 제가 아까 귀 위에서 정했던 그 기준 있죠? 귀 위에서 정했던 그 기준이 어디였냐면 귀 밑에 손가락 4개였습니다. 항상 재주고요. 양쪽 재는 느낌과, 그 다음에 이 머리를 자르는데 항상 좌우를 자르고 이 좌우의 밸런스가 맞나 안 맞나 체크해 주는 게 프로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머리를 손가락 4개를 해서 잘라 놓고요. 네, 또 여기서도 반대쪽 기장이 갑니다. 그대로 와서 귀 뒤로 내리고, 여기는 귀 위로 올라와서 그대로 내려서 머리를 한번 잘라봅니다. 그대로 와서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자, 와서 여기서 밸런스를 맞출 때 이 좌우의 밸런스가 이 뒤에서 맞지 않을 때는
항상 마지막 이 뒤쪽에서 양쪽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느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을 내려서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춰주는 게 첫 번째 시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올라가기 전에 한번 양쪽을 체크 한번 다시 해보고요. 자, 지금 첫 번째 존이 끝난 상태에서 우리가 사람의 모발 양을 보면 사이드는 양이 적고요. 귀 위의 양이 그 다음 적고요. 이 네이프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프 존은 바로 커트가 끝나자마자 이 밑에서 질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감 처리 테크닉이 바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질감 처리 테크닉이 이 네이프 존에서 커트가 끝나자마자 바로 어느 정도 내가 치고 싶은 양만큼의 질감을 바로 해주는 게 또 하나의 커트 시간도 줄이고 머리도 더 예뻐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대로요. 들지 마시고 네이프는 있는 그대로 내려서 그대로 질감 처리를. 이게 우리가 슬라이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느낌을 그대로 잘라줄 수 있는 테크닉도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 커트의 전체의 기준이 잡혔습니다. 자, 기준이 잡혔으면 이제부터 커트를 하는데요. 이 존이, 그렇죠? 지금 볼륨이 나는 이 존이 어떻게 잘리냐에 따라서 볼륨이 살고 죽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세 개의 등분을 나눴구나. 첫 번째 등분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 양을 3분의 1로 정했을 때 첫 번째 라인을 하나 나눕니다. 자, 하나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존에서 제가 한쪽을 보여주고 한쪽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서 이 머리의 각도가 들어지냐 내려지냐에 따라서 무게감이 달라지는 겁니다. 머리를 무겁게 자르고 싶을 때는 내려주면 됩니다. 내가 층을 많이 자르고 싶을 때는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적당히 내고 싶다 그러면 이 라인을 적당히 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레이어를 만드는 그런 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머리를 저는 살짝 다운시켜서 층을 아주 조금 증가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대로 다이고널 섹션을 나눠서 그 부분의 머리를 그대로 내려서 층을 약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대로 내려서요. 층을 뿌리에서부터 빗질을 한번 하시고 그대로 와서 이 존에서 층을 그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 내려서 그대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층이 약간 나게 되겠죠. 층이. 그렇죠? 그 다음 반대쪽. 그래서 제가 만드는 멀티 섹션, 존을 만드는 아주 한국적인 커트 방법이죠. 우리나라 사람의, 그렇죠? 그 비율을 다 맞춰줄 수 있고 굉장히 난이한 사람들의 그런 머리까지도 다 해줄 수 있는 섹션. 반대편 섹션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대로 와서 그대로 다운시켜서 머리를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서요. 여기서 내리실 때 빗질은 되도록이면 모근에서부터 한 번 해올 때 정확하게 해오시고 그 다음에 각도는 다운시켜서 머리는 포인트 커트로 부드럽게 잘라주면 되죠. 그 다음에 돌면서 그대로 그 다음에 이 옆에 머리는 그대로 귀 뒤로 잡아당겼어요. 그대로. 그러면 이 부분에도 뭐가 생겼냐면 그라데이션이 약간 생기고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이. 자, 이 그라데이션에서 또 모량이 많죠. 이 많은 머리를 그대로 질감 처리를, 그렇죠? 슬라이드 질감 처리를 약간씩 해줍니다. 그렇죠? 양이 백 부분은 사이드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질감 처리를 약간씩 해주는 게 커트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또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을 잘랐습니다. 자, 두 번째 단을 자릅니다. 두 번째 단도 마찬가지로 섹션은 여기에서 절반을 내립니다. 이제,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절반의 섹션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이 항상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라인은 이게 평면적인 라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처음 잘랐던 그 각도와 동일하게 잘라주는 게 커트의 포인트입니다. 더 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라인을 내리고 머리를 자르실 때 그대로 모근에서부터 내가 금방 잘랐던 그 머리의 느낌에 빗질이 돼서 동일하게 잘라주는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보부가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살아납니다. 자, 그대로 내려서 그대로 모근에서부터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부 스타일을 1, 2, 3로 세 가지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그거를 잘 보시면 여러분이 미용실에서 하는 또 하나의 보부의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그 세 개 보부에 가지고 응용을 하시면 미용실에 오는 고객의 7, 80% 정도는 다 소화해낼 수 있는 테크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요. 보부의 어려웠던 부분을 하성기와 같이, 하성기의 복구 커트와 같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커트를 하기 때문에 커트의 실수가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은 사이드를 뒤에 자르지만 저는 전체 모양을 자르는 게 바로 한국적인 하성기 커트 방법입니다. 형태를 잡고 그 다음에 그 형태에 의한 커트 기술을 하는 거 그대로 와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쪽의 부분의 머리가 이렇게 잘려 나갔습니다. 잘려 나가시면 또 그라데이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쪽도 잘라 보겠습니다. 반대쪽을 자를 때도 이 반대 양쪽에 꼭 밸런스, 이 밸런스 체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은 이렇게 평면적인 데서 잘랐을 때 위에 하늘을 보고 있는 면이 잘라질 때 항상 그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쪽을 커트할 때도 마찬가지로 섹션을 그 밑에 각도와 동일하게 각도를 들고 머리를 잘라주는 겁니다. 여기서 그대로 양쪽에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요. 딱 맞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커트를 하실 때 내가 나누는 존, 이렇게 커트 기법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것이 되면 시간은, 그렇죠, 커트하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구 커트를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매뉴얼을 하나 더 만들어서 미용인들의 매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머릿결이 안 좋은 머리에서 이렇게 복구를 한번 한 다음에 커트를 하게 되면 커트했을 때 이 질감의 느낌도 엄청 좋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했을 때 고객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지죠. 그리고 내가 잘랐던 커트 라인도 훨씬 살아나게 됩니다. 머리가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머리에서 아무리 열심히 커트를 해도 어때요? 끝이 바시시 하면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건강해야지 예뻐 보이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머리카락도 윤기 나고 건강해 보여야지 전체 스타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새로운 매뉴얼을 하나 배우고 있는 거고요. 커트 테크닉도 새롭게 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영어도 외국인 언어 선생님보다는 한국 사람 영어 하는 사람이 가르칠 때 더 알아먹기 편한 것처럼 기술도 그렇습니다. 한국적인 스타일, 그리고 한국 사람이 선호하는 느낌, 그 다음 바로 질감 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대로 양을 약간씩 커트가 끝나자마자 지금 제가 질감 처리하는 이것도 보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숱이 어때요? 적은 데는 안 치죠. 숱이 많은 데만 우선 1차적인 질감 처리를 해서 내가 머리를 말랐을 때 이 머리가 볼륨이 사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해주는 게 바로 하성기 커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밑에도 지금 질감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탑을 자르겠습니다. 이 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리 잘 잘랐어도 이 탑의 면이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전체 형태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눈에는 이 면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겁니다. 이 속을 아무리 잘 잘랐어도 이 겉에가 잘못 잘라지면 전체가 잘못 잘라지는 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내려서 지금 이 면을 그대로 각도를 살려서 내가 잘랐던 그 각을 한 번에 내려서 머리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영혼이 있는 커트. 그건 뭐냐면 내가 자른 이 라인 하나에 자신감이 있는 커트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과 로봇의 차이가 뭡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한 판을 한 판을 자를 때 깊이와 눈빛, 그 다음에 그런 뭔가에 손님이 느낄 수 있는 그 장인정신, 이런 것들이 받들어져 갈 때 손님들은 더 많은, 어때요? 한우를 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나한테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계처럼 한다는 것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커트라는 것은 프로세서 과정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지만 자르는 폼, 또 디자이너의 나이에 맞는 테크닉,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그 나이에 맞는 테크닉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커트가 끝났죠. 이 상태에서 젖었을 때 전체 질감을 한번 더해준대요. 윗부분은 그대로 내려서 슬라이싱. 이 끝이 되도록이면 이 끝이 보일 수 있게 머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끝이 보일 수 있게 살짝만, 위쪽은 끝만 들어갈 수 있게. 자, 지금 젖었을 때 느낌과 여러분 말랐을 때 느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복근해 놨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단백질이 많이 들어서 무거워졌어요. 그 상태에서 질감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보부의 느낌 보이죠? 그라데이션 보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게 바로 커트가 끝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마무리, 앞머리만 약간 제가 다듬어 보겠습니다. 앞머리는 참 예민한 건데, 앞머리를 지금 많이 자를까 적게 자를까 이런 것들은 항상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요. 기준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머리의 기준에서 양쪽을 내린다 그러면 그대로 어느 정도까지 내릴 건가, 이 양을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눈썹하고 앞머리하고 양을 딱 맞춘 다음에, 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 한가운데 기준을 이 미간에서, 그렇죠? 한가운데 기준을 약간 잡아줍니다. 한가운데 기준, 머리는 많이 자르진 않을 건데요. 이렇게 앞머리의 가위준을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양쪽의 기준을 내리는데요. 여기서 양쪽의 이 기준을, 그렇죠? 이 끝에 맞춰서 잡아주는 겁니다. 양쪽이 머리가 밸런스가 안 맞았죠? 그 상태에서 이 머리에서 이 끝까지 머리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C자 형태로 머리를 연결시켜 주죠. 보이죠? 그 다음에 반대쪽도 그대로 와서 여기서 C자 형태로 머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움푹 파이는 느낌이 오죠. 이 느낌이 바로 일단 얼굴에서 떨어졌을 때 양쪽의 라인을 지켜주는 그런 머리가 될 겁니다. 얼굴이 작아 보이게. 그래서 다 자른 상태에서는 이 라인은 이제 드라이 하고 나서 살짝 옆에를 굉장히 부드럽게,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드라이 하고 나서 굉장히 부드럽게 연결을 살짝씩 해주면 커트는 자연스럽게 끝나는데, 이쪽의 수술을 약간만 더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와서 수술 약간, 그렇죠? 자, 이러면 지금 커트는 어느 정도 90% 정도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머리를 한번 또 드라이 말려보고 마무리해서 또 질감처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드라이를 한번 해본 상태입니다. 우리가 드라이를 했을 때 아까 느낌은 보셨지만 드라이도 이 디자이너 하나에 갖춰야 될 기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스타일, 아까 젖었을 때도 되게 예뻤지만 마무리, 이런 드라이를 함으로써 복구 커트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래야지 파마 손님도 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스타일, 미디움 스타일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부, 단발 이런 머리들은 디자이너가 꼭 갖춰야 될 기능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이 디자인을 보면서 보부 스타일과 단발머리에 대한 많은 이해도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